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직원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진행하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앱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첫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영상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기본 설정들을 하는 방법을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앱에 필요한 뷰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소스들을 다듬는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가지 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직무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뷰를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직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원을 등록하는 뷰를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원을 등록했다면 이제 유저별로 내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프로필 화면을 구성을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내 프로필뿐만 아니라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직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명록 화면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체 자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을 만들 거고요. 여섯 번째로 그 전체 자료 중에서도 내가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온보딩을 진행하는 사용자들이 처음에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앱 가이드 화면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두 번째 탭, 뷰를 구성하는 탭으로 오셔서 직무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생성하는 건 자주 작업을 해야 되는 뷰는 아니겠죠. 그래서 메뉴 내비게이션에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롤 뷰라고 만들어 보고요. 데이터 소스는 롤 테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뷰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오더는 매뉴얼로 해서 필요 없는 컬럼들을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콘도 선택을 해주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직무 리스트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고 롤 데이터 소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롤 아이디를 유니크 아이디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이름은 이제 저희가 기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elated employee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성한 뷰에서 애들을 눌러보면 롤 아이디가 랜덤하게 생성이 되고 직무명을 입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직무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인사 추가를 하고요. 총무, 영업, 마케팅, 상품 개발, 이렇게 5가지 직무를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무 리스트가 제대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직무 리스트만 넣는 것보다 이 직무별로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들을 같이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상 컬럼을 하나 롤 테이블에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required courses라는 걸 만들고요. 앱 포뮬러에 들어가서 코र्스 리스트에서 필수 과목들이니까 과목명을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셀렉트절을 이용해서 코र्스 리스트 테이블에서 코र्스 타이틀을 가져와야겠죠. 타이틀이 이제 과목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올 건데, 그 행별로 뭘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지금 롤 아이디 키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롤 아이디 키값이 required role이라는 컬럼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코र्스 타이틀들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롤 아이디가 영업에 관련된 거면 이 영업에 관련된 롤 아이디를 코र्스 리스트에 required role에서 포함을 하고 있으면 그 포함하고 있는 코र्스 타이틀을 다 가져와라, 가져와서 리스트로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필요 수강 리스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줄게요. 저장을 해주고 뷰에도 그러면 넣어줘야겠죠. 롤 뷰에 오셔서 애드를 해서 required courses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필요 수강 리스트가 컬럼이 추가가 됐죠. 지금은 저희가 과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뷰인 직무를 확인하고 생성할 수 있는 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직원을 등록하는 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직원이 입사를 하면 이 앱을 열 거고요. 앱을 열면 바로 본인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등록하는 프로세스는 primary navigation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뷰는 self-enrollment라고 직접 등록을 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테이블명은 employee 테이블에서 만들어 줘야겠죠. 직원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폼 형태로 뷰 타입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뷰로 보이게 하고, 자 이제 등록해줘야 될 값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employee ID, 이메일은 자동으로 기입되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먼저 사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진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사진을 위로 올려주는데 이렇게 move to를 눌러서 탑 옮겨주고 밑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 요거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네임, 폰, 그 다음에 롤까지 그 hire date는 없애줄게요.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거고 나머지도 다 자동으로 입력될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보니까 그 인플로이 이메일이 이니셜 밸류가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요거 유저 이메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제 직원이 직접 셀프 등록을 할 때 유저 이메일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폼에서는 유저가 입력할 필요가 없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보여주되 직원이 4번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에디터블을 수정을 해줄 건데요. 에디터블을
false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사진, 이름, 전화번호, 직무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콘이랑 뷰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디스플레이 네임도 직원 등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을 등록하는 건 처음에 뜨면 좋긴 한데 우리가 한번 등록한 유저한테는 또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show if라는 걸 활용해서 처음 등록을 할 때만 이 뷰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show if라는 옵션이 뷰를 언제 보여줄 건지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유저 이메일이 employee 테이블에 employee 이메일의 존재를 할 때는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in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등록을 했을 때 yes가 되잖아요. yes가 되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해줘야겠죠.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주게. 그러면 not으로 감싸주시면 이 안에 yes가 no로 바뀝니다. true가 false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이제 employee 테이블에 직원 정보가 추가가 되면 더 이상 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직원 등록하는 뷰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내 프로필 화면을 통해서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 프로필 뷰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Primary Navigation 만들어 주시고 My Profil이라는 뷰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My Profil 뷰는 기존에 저희가 Employee 테이블에서 My Profil이라는 슬라이스를 생성을 해줬죠. 이 슬라이스는 유저에 해당하는 값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슬라이스였고요. 그래서 My Profile 뷰로 들어오셔서 슬라이스를 소스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뷰로 설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탭으로 보통 내 프로필 화면은 맨 우측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카드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 첫 번째는 포토가 들어가면 좋겠죠. 포토를 컨테이너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employee id고 여기 내용에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액션도 두 개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쪽은 이메일이랑 문자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컬럼 설정 해줄 건데 이름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 빼고 4번도 들어가 있죠. 4번 빼고 롤 그리고 이메일, 폰, hire date 그 다음에 뒤에 부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내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을 같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필수 과목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테이블 소스로 돌아오셔서 버추얼 컬럼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Employee 테이블에서 required courses라는 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course 리스트에서 가져와야겠죠. course 리스트에서 가져올 건데 course id로 해도 레이블 값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엔 course id로 해볼게요. 그리고 contains하고 이 course 리스트에 required role 필수 수강 직무에 이 직원의 role this row로 하면 employee 테이블의 role 컬럼의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수강 과목의 필수 수강 직무에 지금 유저의 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리스트업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수강 필요 코스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Require Courses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는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디스플레이 또 설정을 해줄게요. 아이콘은 이걸로 해주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내 프로필 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프로필 화면에 설정이 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생성해준 Self Enrollment 직원 등록 뷰에서 등록을 하면 Finish 뷰가 이거를 등록을 완료했을 때 내 프로필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Finish 뷰도 직원 등록 뷰에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내 프로필 화면 구성하는 것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한번 프로필 등록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보여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뷰가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더 좋겠죠. 첫 번째 사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직무는 영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등록이 완료됐고요. 그러면 아까 직원 등록 섹션이 사라졌죠. 우리 테이블에 보시면 제 이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 등록 섹션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고 바로 내 프로필 화면으로 이렇게 잘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내 프로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임명록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뷰, Employee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플로이 전체 소스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덱으로 만들어 볼게요. 덱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쭉 해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소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직원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소팅을 해주고요. 네, 메인 이미지는 포토가 맞죠? 오토로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 직접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라운드 이미지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헤더 이름으로 하고 두 번째는 뭐 4번을 보여주기보다는 직무를 보여줄게요. 직무를 보여주고 서머리 컬럼은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액션바에서 보여주는 아이콘들인데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액션바를 활용을 하되 매뉴얼로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를 해줄게요. 이게 딜리트하거나 에디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전화랑 이메일 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아이콘이랑 디스플레이 이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입명록 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가 예시로 두 번째 직원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메일을 조금 수정을 해주고 직무는 인사.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준 폼이 아니고 인플로이 테이블에 그 내장되어 있는 폼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뜨죠. 네, 일단 예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 입명록 탭 뷰에서 다른 사람을 막 등록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이씨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플러스 액션을 안 보이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 아이콘 위에서 에디트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액션 탭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하이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보이게 됐죠. 네,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입명록 탭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프로필 들어가면 내 프로필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수강 필요한 코스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입명록 탭에 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리스트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인플로이 디테일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필요 없는 컬럼들도 좀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팁인데 실제로 이렇게 뷰를 구성하실 때 유저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화면들이 뜨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 컬럼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수정해주면 좋겠다 하는 화면이 있으실 때 그 화면에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에디트 뷰를 들어가시면 그 인플로이 디테일 뷰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죠. 이게 지금 보여지는 뷰에 대한 설정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들어오셔서 수정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면 이게 도대체 어디 뷰인지를 내가 여기서 시스템 제너레이티드에서 다 찾으셔야 되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연필 모양 눌러서 에디트 뷰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고 여기 롤 뒤에 이렇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필요한 값들만 남게 되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명록까지 확인하는 뷰까지 빠르게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해당하는 직무별로 들어야 되는 수강 과목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뷰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아직 수강 과목들은 아무것도 등록을 안 했는데 먼저 수강 과목들을 볼 수 있는 뷰를 만들고 예시로 수강 과목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에서 또 새로운 뷰를 생성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다큐멘트라고 해볼게요. 다큐멘트에는 콜스 리스트 테이블을 활용을 해야겠죠. 코스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덱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덱으로 만들고 중간에 넣을 거기 때문에 미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그룹핑을 해줄 건데 카테고리로 그룹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어떤 타입의 과목인지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보여주게 만들 거고요. 그 과목의 개수를 보여주도록 카운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메인으로 보이게 하고 프라이머리 헤더에는 코스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설명값이 세컨더리로 들어가고 서머리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데이터를 또 생성을 해볼게요. add를 눌러서 수강 과목을 넣어줄 건데요. 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값들이 같이 보이네요. 이것도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에디트 뷰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여기서 매뉴얼로 누르셔서 코스 아이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타임라인 타입, 타임 듀레이션, 디스크립션 다 필요하고 파일 이미지 비디오 링크까지 필요하고 이 두 개는 또 직접 설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추려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과목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추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회사에 대한 소개 자료, 회사 소개서로 하고 카테고리는 기본 정보겠죠. 수강 직무는 Select All. 모든 직무의 직원들이 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기는 바로 1주 안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자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예시로 그냥 다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파일 첨부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할게요. 그러면 다큐멘트에 이렇게 덱 형태로 자료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근데 여기에 지금 또 이렇게 액션바가 뜨는데 이 액션바가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삭제를 해줄게요. 요거 이제 보고 싶으시면 또 여기서 연필 모양 눌러서 에디트 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큐멘트 뷰로 이동을 했고요. 액션바를 딜리트, 에디트는 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은 우리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파일 바로 이동하고 싶으면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몇 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회사 툴 사용 방법 해서 기본 정보로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지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 링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보시면 네, 이번에는 링크가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의 자료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상품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일즈 마케팅 쪽에서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주기는 한 달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뭐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또 이렇게 아이콘을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해놨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섹션이 구성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섹션별로 몇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카운트가 돼서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이 다 됐고 이제 디스플레이 또 셋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럼 이제 5번째, 전체 자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을 완성을 했습니다. 6번째로는 이제 내가 수강해야 될 자료만 확인할 수 있는 뷰를 만들면 좋겠죠.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진행해야 되는 과목들만 추려서 확인할 수 있는 뷰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또 뷰를 추가를 해주고요. My Courses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시보드 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탭을 2개를 나눠서 만들어 줄 건데, 진행이 지금 필요한 과목과 이미 진행을 완료한 과목, 이렇게 2개를 나눠서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구성을 해줄 때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서 뷰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뷰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조합을 해주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뷰 엔트리에 이제 내가 구성한 뷰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진행 필요한 것과 진행 완료된 뷰를 만들어 놓은 게 없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Reference View에다가 만드시면 유저한테 보이지 않는 뷰를 내가 별도로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 줄게요. 먼저 지금 배정이 된 과목, 진행이 필요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Assigned 뷰와 또 하나 만들어서 진행이 완료된 뷰를 담는 Completed View,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필요한 과목만 리스트업 된 거 어디서 확인하냐? 이 코스 리스트는 생각해보시면 지금 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냥 과목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직원의 정보와 과목 정보를 다 포함한 게 바로 우리가 구성해놓은 트레이닝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트레이닝 테이블은 내가 수강이 필요한 과목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수강 내역이 기록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슬라이스를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슬라이스는 데이터 소스에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뷰 상에서도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슬라이스를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생성으로 들어와서 Assigned라는 슬라이스를 트레이닝 테이블 안에서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도 포뮬러를 생성을 해줄 건데, 유저 이메일이 사용자가 인플로이 이메일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강 내역 테이블에서 유저한테 해당하는 행들만 필터링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AND로 묶어서 이 Assigned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아직 필요한 건들만 필터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터스가 진행 필요인 것만 필터링 해주겠습니다. 요거 복사를 해놓고요. 저장해 주시고, 그럼 Assigned로 지정이 됐죠. 바로 Completed 들어가서 트레이닝 테이블에서 슬라이스 하나 또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Completed 슬라이스를 만들 거고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복사해서 이번에는 진행 필요가 아니고 진행 완료 것만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ompleted, 이렇게 2가지 슬라이스를 생성을 해서 뷰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뷰 구성 요소들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Deck View로 만들어서 Reference 타입이고요. 메인 이미지, 여기 이제 코스 수강 과목의 이미지, 그리고 Primary 헤더에 코스 타이틀, 여기 코스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보시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컬럼이 지금 없습니다. 이 테이블에.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테이블 구성을 해줄 때 시트에 보시면 코스 리스트에 이 정보들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수강 내역에 그거를 또 추가를 해놓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코스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걸로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생성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트레이닝 테이블의 슬라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보들을 활용해 주려면 버추얼 컬럼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컬럼을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소스로 돌아와서 버추얼 컬럼들 뷰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값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코스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코스 아이디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코스 아이디를 선택하고 점을 누르시면 이 코스 리스트 테이블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브래켓 여시면 이미지 컬럼을 지정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스 리스트에 있는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코스 아이디라는 거를 컬럼으로 구성을 하고 레퍼런스로 해서 코스 리스트 테이블을 지정을 해준 거죠. 이 가상 컬럼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값들 추가를 또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코스 이미지, 타이틀, 디스크립션까지 추가를 해줬고요. 그럼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Assigned View에서 코스 이미지, 코스 타이틀, 디스크립션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액션바는 이런 값들은 선택할 수 없게, 일단 액션바를 선택할 수 없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ompleted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2개 레퍼런스 뷰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My Courses 뷰에 대시보드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Assigned랑 Completed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로 추가를 해주고 모바일에서는 탭으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진행 필요한 거랑 진행 완료된 건을 탭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디스플레이 설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ssigned랑 completed도 한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유저가 수강해야 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뷰도 생성을 했습니다. 수강 과목은 사실 첫 번째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 courses를 first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수강 과목이랑 그 직무가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는 수강 과목이 아무것도 뜨지가 않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영상 액션과 트리거를 설정을 해주면서 작업을 해줄 영역이라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를 들어갔을 때 뜨는 정보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연필 모양으로 해당 뷰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매뉴얼로 해서 필요 없는 컬럼들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코스 아이디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카드 롤도 여기선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카운터도 다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 첨부라고 하고 파일명이 표시가 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파일명 대신 어떤 텍스트로 대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데이터 소스로 오셔서 요거를 활용하는 테이블이 지금 코스 리스트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서 가상 컬럼으로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 같은 경우는 파일 버추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생성을 해줄 거거든요. 하이퍼링크 포뮬러를 활용해서 이 파일이라는 파일 열람이라고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요. 이게 지금 invalid input로 나오는 이유가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퍼링크가 값을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감싸주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열람이라고 컬럼을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하이퍼링크이기 때문에 URL이 되겠죠. 그리고 가상 컬럼 하나 더 만들어서 URL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하이퍼링크 들어가고 영상 링크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여기에 파일 첨부라고 들어가는데 위에 또 파일 첨부라고 써있으면 중복이니까 디스플레이 네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빈칸 하나 입력해 주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뷰에 들어와서 파일이랑 비디오 링크를 없애고 우리가 만들어준 버추얼 컬럼들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컬럼명은 우리가 빈칸으로 설정해서 안 보이게 됐죠. 그리고 파일 열람이라고 써있고 링크가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액션이 지금 제대로 설정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코스 리스트에서 보시면 파일 버추얼이라는 게 인라인으로 지금 여기 붙어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웹사이트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가 파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파일 버추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URL은 숨겨줄게요. 마찬가지로 URL 버추얼은 애초에 URL이기 때문에 잘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들어갔을 때 파일 열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고 링크가 필요할 때는 영상 링크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6번째 내가 수강해야 되는 자료를 확인하는 뷰까지 만들고 참고 자료에서 요 첨부 파일이나 영상 링크 들어갈 때 구성하는 거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명색의 온보딩 앱인데 온보딩을 도와주는 가이드 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보딩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뷰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뷰를 만들어줄 건데 이번에는 메뉴 내비게이션에 만들어줄게요. 자주 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온보딩이라는 뷰를 만들어주고요. 온보딩 테이블을 쓰겠죠. 그리고 앱 시트에 보시면 뷰 타입에 온보딩이라는 뷰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해 주시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아니고 타이틀을 넣어야겠죠. 서브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 온보딩 뷰를 다 확인하면 어디로 갈 거냐 내가 수강해야 되는 코스 뷰로 가도록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설정을 해줄게요. 보딩 가이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위치를 롤을 더 위로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요거 버튼 누르시면 위치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온보딩 가이드가 뜨죠? 직무 리스트랑. 그러면 이제 온보딩 가이드에 실제 가이드 내용이 필요하겠죠? 내용을 예시로 간단하게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넣어주실 때는 이 온보딩 뷰는 지금 사실 폼 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에서 선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뷰 탭에서 온보딩 뷰로 가서 폼 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들어가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폼 뷰를 실제로 앱에서는 활용할 게 아닌데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렇게 시스템 제너레이티드 뷰에서 폼 뷰를 찾으시고 쇼 인 프리뷰를 누르시고 들어가서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내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프로필 정보를 먼저 확인해라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예시로 이메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쇼 인 프리뷰 하셔서 두 번째 것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고 이미지는 그냥 동일한 걸로 예시니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온보딩 뷰로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내용들이 잘 뜨죠? 두 번째 것까지 뜨고 던을 누르면 수강 과목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은 잘 됐고, 자 그러면 이 온보딩 가이드가 사실 이 앱을 실행했을 때 바로 떠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스타팅 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팅스에 들어오셔서 제너럴에 들어가시면 스타팅 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 리스트 디테일 화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거로 바꿔줄게요. 근데 깔때기를 눌러서 포뮬러로 작성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처음에 그 직원을 등록해야 될 때는 가이드보다 먼저 등록하는 화면이 뜨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 이메일이 인플로이 이메일에 있는 상황이면 온보딩 뷰가 뜨게 할 건데 정확한 폼 이름을 확인을 할게요. 온보딩이죠. 온보딩으로 갈 건데 근데 이메일이 없는 상황이다 하면 셀프 인롤먼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지금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 유저에 대해서 온보딩 뷰로 가게 될 거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셀프 인롤먼트 뷰로 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지금 유저 이메일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이드가 바로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보딩 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소스를 바탕으로 실제로 앱에서 활용해야 되는 메인 뷰들을 다 구성해보고 예시로 데이터들도 넣어보면서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액션과 트리거 설정까지 완료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뷰에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하면서 온보딩 프로세스 앱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앱시트나 스프레드시트처럼 일을 없애는 일을 할 수 있는 툴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